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될 만한 존경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분을 아주 가깝게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세요. 그 중에서도 저희 친정아버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버진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하시고 이젠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진 유복자로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셨고 고향인 시골에서 계속 지내다간 중학교나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본인의 꿈인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리는 할머니를 뒤로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딱 차비만 들고 올라온 서울엔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공부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하기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아무 버스에나 올라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다가 내리지도 못하고 쭉 종점까지 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운전하셨던 기사님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행색이 초라한 어린 학생이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니 마음이 쓰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당장 경찰서에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사연을 물어봐 주신 덕분에 아버지의 인생이 바뀌게 되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하고 싶어서 무작정 이렇게 서울에 오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요. 아저씨, 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요. 성공도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도 잘 모시고 싶고 저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때 그 기사님도 집에 저희 아버지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으셨나 봅니다. 이제 겨우 중학교에나 들어가야 하는 남자애가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가 하고 싶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버스 회사 사장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정을 다 들으신 버스 회장 사장님은 그런 거면 회사에 일자리를 줄 테니 돈을 벌면서 야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배려해 주셨다더군요. 아버진 그때부터 기사님들이 잠깐씩 쉬시는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기사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용돈을 받으며 서울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이 열심히 사는 것이 보기 좋았던지 기사님들은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집에서 자녀분들이 보던 책이나 문제집 같은 것들도 가져다 주셨다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부지런했던 아버진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야학을 다니면서 중학교는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고등학교는 정식으로 다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기특하게 보셨던 버스 회사 사장님이 버스 세차일을 시켜주시면서 월급 외에 장학금이라며 학비도 보태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교복도 맞춰주시고 책가방도 사주시면서 축하해주셨는데 아버진 지금도 그때 그분들에게 느꼈던 감사함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런 도움들 덕분에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시간이 나면 버스 기사님들에게 운전도 배워서 다양한 운전 자격증들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딸 수 있는 원동기 면허를 시작으로 일종 운전 면허 외에도 각종 중장비 면허도 시간이 날 때마다 배워 자격증을 따서 모으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 덕분에 군대도 운전병으로 가게 되셨다고 뿌듯해하셨죠. 일찌감치 군대까지 다녀온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많은 대학 학비를 충당해야 했고 그런 아버지를 도와주신 건 역시 기사님들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진 그동안 따놓은 중장비 자격들을 가지고 방학이면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본인이 원할 때마다 단기간 일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기사님들의 소개가 있었고 아버지가 워낙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건설 현장, 그것도 다양한 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은 워낙 일당이 높아서 방학 때만 일해도 대학 학비가 충당 가능했고 덕분에 아버진
학기 중에는 공부에만 열중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다닐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는 그동안 아버지를 눈여겨보던 한 건설회사 사장님께 스카웃되어 그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건설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배운 후 독립하셔서 자그만 건설회사를 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셨고 결혼도 하시게 된 것이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처음 취직하셨던 건설회사 사장님의 비서로 일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에는 간간히 아버지 회사 일도 도와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재테크 쪽으로 눈이 밝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닌 아버지가 일하게 된 건설 현장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그곳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되시면 일하고 받을 돈의 일부를 건설 현장 일부로 받게 하셨습니다. 상가 공사를 하셨다면 상가 중 한 채를, 아파트 공사를 하셨다면 아파트 한 채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오신 돈을 어머니가 열심히 불려나가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동산들과 현금들을 모아서 목 좋은 곳에 상가 건물을 몇 개 구매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세를 받아선 그 돈으로 자원봉사를 다니시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전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고 열심히 일한 가치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세상에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도 항상 해주셨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부모님의 고생 덕분에 전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에선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졸업 후엔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정을 말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으나 아무래도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보니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건물이 몇 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영광입니다. 요즘은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라고 하던데 한 채도 아니고 건물이 몇 채나 있으시다면서요? 아휴, 제가 무슨 복으로 사돈으로 그런 대단한 분들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든든하겠어요. 이렇게 든든하신 부모님이 뒤를 받쳐주실 테니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아유, 그렇더라도 결혼시키실 때 아이들 이름으로 건물 하나 딱 옮겨주시고 그러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바람 들어서 당장 일 그만둔다고 하면 어째요?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절대 애들 이름으로 건물 주시고 그러시면 안 되세요. 그냥 시간 좀 지나면 천천히 애들 하는 거 봐서 하나씩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못 말리겠지만 말이에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을 마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을 사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건물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농담인 척 진심을 섞어서 침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들도 워낙 이 꼴 저 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겪어본 분들이시기에 때문에 헛소리는 깔끔하게 무시하면서 알아들으신 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젊었을 땐 그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손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땐 그저 일하는 게 재밌고 그렇게 쌓인 돈이 모이는 재미가 또 큰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양가 부모가 손 안 벌릴 정도인 것 같으니 애들도 돈 세는 곳 없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너희들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괜히 용돈 이런 거 준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니들이 벌어서 니들이 써. 그래야 나중에 자식 낳아서 이것저것 해주지. 우린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괜히 용돈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말이야. 그 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은근한 욕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집 알아보러 간다고? 어디로 알아보고 있니? 너네 회사 근처? 그 근처면 집값 비싸지 않아? 아유, 하긴 나도 참 별걸 다 걱정한다. 그렇지? 너희 부모님이 오죽 알아서 해주실 텐데 말이야. 아니, 대출? 아니, 대출을 왜 받아? 반반?
그래. 요즘 반반 결혼이 추세란 이야긴 나도 듣긴 했는데, 너네도 반반하게? 아니, 왜 반반을 하니? 혹시 우리 아들이 자존심 세우니? 처가떡 안 본다고 그러니? 혹시 그렇더라고 해도 네가 잘 다독여라. 남자들이 괜히 자존심 세운다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말리는 게 여자가 할 일이야.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 괜히 이면치면 따질 거 없는 거야. 그래, 그렇지. 결혼 때 뭐 주신다고 하시던? 뭐? 가전? 신혼집 가전을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럼 넌 모은 돈으로 뭘 하니? 아까 집 반반한다고? 그래도 전세면 2년마다 이사 다니고 하기 힘들 텐데. 아니, 난 니들이 힘들까봐 걱정한 거지. 그냥 그렇다고.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한데, 그래. 시어머니는 분명히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합치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알아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친정에서 집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절 계속해서 떠보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했고 그저 사람이니 자식 결혼을 앞두고 조금 욕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 이번 주 주말이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선물 뭐 준비했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어머님의 생신에 대해서 말을 꺼내더군요. 안 그래도 전 주말에도 일을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의해보려고 했는데 나 그날 근무 빼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 혹시 그 전날 미리 가서 챙겨드리면 좀 그러려나? 그날은 자기가 출근해야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쿨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 엄마가 며느리가 일해야 한다는데 설마 뭐라고 하시겠어. 어차피 둘이 시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으면 이번 생신은 그냥 나만 다녀올게. 대신 식사를 좀 맛있는 데서 대접하면 되겠지 뭐. 다른 집 남편들은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신에 직접 차린 음식들로 대접해야 한다 어쩐다 까다롭게 군다는데 자기 혼자 가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니까 전 너무 고맙더군요. 진짜? 정말 그래도 될까? 어머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그래도 시어머님이 서운해하실지 몰라 걱정하는데 남편은 제 눈앞에서 시어머님과 통화까지 하고 괜찮다는 말을 전해주더군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럼 있잖아, 자기 내가 그날 어머님 모시고 갈 식당 예약해 놓을게. 그러나 남편은 이미 자신이 식당까지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번거롭게 그럴 거 없어. 내가 예전에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한 데가 있어서 예약해놨어. 거기 모시고 가면 될 거야. 자기가 신경 쓰이면 그날 음식값 자기가 계산하던지. 이렇게까지 남편이 저를 배려해주니 저도 감격해서 기꺼이 제 카드를 신랑에게 주었습니다. 그걸로 어머님 식사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가는 길에 케이크도 꼭 사가지고 가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고 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땡땡 호텔 뷔페 식당 25만원, 땡땡 호텔 베이커리 12만원. 연달아 2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식당이 호텔 뷔페였고 케이크도 호텔에서 산 듯했습니다. 순간 큰 금액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왕 기분 좋게 사드리기로 한 거 굳이 따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쯤 후 다시 메시지가 도착을 하더군요. 땡땡 백화점 300만원. 회의 중이라 문자를 확인하고도 바로 전화를 하지 못하고 무슨 일인지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사이 다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땡땡 백화점 700만원. 결국 전 회의실을 몰래 빠져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아. 엄마 선물 샀어. 와, 난 여자들이 명품 그러는 거 듣기만 했지 이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네. 무슨 패딩 잠바 하나가 300만 원이고 가방 하나에 700만 원이냐? 진짜 놀랐어. 그래도 당신 덕분에 엄마가 너무 행복한 생일이라면서 좋아하시더라. 고마워 여보.
남편은 마치 제가 카드를 주면서 시어머님 명품 선물을 사주라고 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카드를 긁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내 카드로 어머님 선물을 사드려? 그것도 300만 원, 700만 원, 명품 가방? 그걸 왜 사는 건데? 설마 어머님 생신 선물인 거야? 그것도 내 카드로? 1,000만 원이 넘게? 아니, 식사 대접하라고 드린 카드로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생신 선물로 1,000만 원이나 써? 당신은 원래 그렇게 선물해드렸어? 전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따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오히려 당황하더군요. 아니, 나야 그동안 용돈 조금씩 드렸지. 그런데 당신이 카드 주길래 난 선물도 사드리라고 하는 줄 알았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좀 있으면 친구분들하고 여행 가는데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러 왔는데 나도 이렇게 비쌀 줄 알았나. 난 당연히 여자들 옷은 다 이런 줄 알았지. 그렇게 옷 사고 나니 거기 어울리는 가방도 하나 있으셨음 하시길래 가방이야 얼마나 비싸랴 했더니 더 비싸서 나도 놀라고 있는 중이긴 해. 그래도 생신 선물이니까 이 정도는 아는 건 줄 알았지. 와, 이게 무슨 말인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게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격 보고 놀랐으면 사질 말았어야지. 도대체 그 카드값을 어쩌려고 막 쓴 건데. 당신 나 모르는 적금이라도 있어? 조만간 보너스 나올 예정 있어? 아님 대출 더 늘리게? 무슨 생각으로 1,000만 원을 웃으면서 긁은 건데. 당장 가서 취소하고 환불해. 그런 고가의 물건을 척척 집은 시어머니나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제 카드로 결제한 남편이나 정말 무슨 생각인 건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환불을 해? 결혼하고 엄마 첫 생일인데 엄마 지금 며느리 잘 들어와서 호강한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계신데 그걸 취소하라고 해. 저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엔 그냥 기분 좋게 선물해 드리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니, 결혼하고 첫 생일에 일하느라 오지도 못한 며느리 이렇게 선물이라도 좋은 거 해주니까 기분 좋아하시잖아. 여보야.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낭비벽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속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미쳐버린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어째. 그래, 결혼하고 어머님 첫 생신이시니 기분 좋게 사드리지 뭐. 대신 그건 당신이 사드린 거니까 당신이 메꿔. 앞으로 1,000만 원 다 채울 때까지 당신 용돈은 반으로 줄일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전 길게 이야기해봤자 제 혈압만 올라가지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구질구질하게 몇 번의 문자를 더 보냈지만 제가 반응하지 않자 결국 잠시 후 가방을 샀던 700만 원은 취소됐단 문자가 오더군요. 그러나 300만 원짜리 패딩은 그냥 선물로 드렸다면서 자기도 한 벌 양보했으니 저도 한 벌 양보하라며 300만 원의 반인 150만 원은 자기 용돈에서 줄이고 나머지 150만 원은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것도 싫다고 하고 싶었지만 처음이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상의 없이 시어머니께 고가의 선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번만 둘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친정 부모님들은 재밌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럴 때 쓰는 말을 배웠는데 병먹금? 그래, 병먹금이다. 병신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한다는 신주어랜다. 내가 얼마 전에 자원봉사 갔던 고아원 애들한테 배운 말이다. 너도 병먹금 해라. 그럴 때마다 싸우면 안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그냥 결혼 초반이려니 사람 욕심이란 게 있으니 처음엔 그런 시행착오가 있으려니 해야지. 네가 그런 거 안 통하는 거 알게 되면 차츰 그만둘 거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신경 곤두세우고 무조건 싸우지만 말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랑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조율하면서 사는 거지 뭐. 친정 부모님은 워낙 세상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시라 그런지 애지간한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또 정말 아무 일도 아닌가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다양한 시도를 웃으면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냉장고가 고장 나셨어요? 세상에. 그럼 안에 있는 음식들 죄다 상한 거 아니에요? 고칠 수 있으시대요? 저런, 새로 사야 한대요? 요즘 냉장고는 얼마나 한대요? 어머님, 큰돈 나가시게 생겼네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좋은 거 사세요. 주방 고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시구나. 혹시 소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집 공사해주신 아저씨가 돈은 다른 데보다 좀 비싸게 받으시는데 워낙 깔끔하게 해주세요. 다른 일정들이 많으셔서 순서 빼달라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졸라는 볼게요. 그런데 거긴 무조건 100% 선불이에요. 저희 주방 예산이 7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어머님 댁도 비슷하게 들 것 같아요. 공사하실 거면 제 통장으로 700만 원 보내주시면 아저씨께 부탁드려 볼게요. 세상에, 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차를 사드렸대요? 완전 능력자인가 보네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제 친구도 시어머니가 차 사줬다고 자랑하던데요. 요즘은 차 선물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어머님, 저도 차 사주세요. 농담이에요. 제가 운전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도 회사 버스 한 번에 탈 수 있는 곳을 얻었잖아요. 전 왜 이렇게 운전을 싫어하는지 아버지 안 닮았나 봐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사달라고 은근슬쩍 말해도 못 알아듣는 척. 딴집 며느리랑 비교하면 딴집 시어머니랑 비교하면서 모루쇠를 시전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나 봅니다. 그날은 신랑은 출근하고 저만 혼자서 쉬는 휴무였습니다. 집에서 뒹굴거리며 밀린 집안일을 하고 무슨 점심을 먹을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나다. 지금 집 앞인데 좀 나와라. 또 뭐가 필요해서 집까지 찾아오셨나 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집 근방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다고 소문난 일식집에 데려가시길래 역시나 했는데 먼저 나서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최근 새로 오픈해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디저트 카페까지 가자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먼저 카드를 내미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겁이 덜컥 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하실 말 있으시면 그냥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저 더 무서워요. 혹시 보증 같은 거 필요하세요? 아니면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리신 거 아니시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넌 밥 좀 샀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 시엄마가 며느리 밥 좀 사주는 게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이라고. 아유, 그렇구나. 내가 너한테 밥을 사준 게 처음인가? 아유, 그래. 앞으로는 좀 자주 사줘야겠네. 내가 사려고 해도 니네가 먼저 사니까 못 산 거지. 나도 마음으론 항상 좋은 거 너 먼저 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너 사주고 싶지. 무슨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를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아유, 그래. 네가 자꾸 물어보니까 나도 편하게 말하마.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아주 쬐끔한 부탁이 있어서 말이다. 아주 쉬운 거야. 별거 아닌 거. 왜 너희 아버지 건물 중에 강남의 그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있잖니. 걸어서 2분 정도 걸리는 거기 그 낡은 데 말이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건물 1층이 텅 비었더라. 예전에 봤을 때도 비어있더니 아무래도 새로 사람이 안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런데 원래 집이나 가게나 그런 공간은 비워놓으면 비워놓는 대로 망가지는 거야. 사람 온기가 없으면 이상하게 망가지더라고. 거기 그렇게 오래 비워놓으면 망가질 거란 소리지. 거기다 건물 1층은 그 건물의 얼굴인데 환하게 불 켜놓고 장사를 해야지. 그렇게 비워놓고 어두컴컴하게 두면 어떻게 되겠니? 그거 건물이 다 죽는 거야.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말이다. 내가 어떻게 사돈을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거길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다. 나도 집에서 편하게 너희들이 주는 용돈이나 받으면서 놀고 먹고 싶지만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가게를 열게 되고 복작복작하게 손님들 많이 드나들면 그 건물도 살고 그래야 사돈이 좋을 테니까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을 해야지. 아니, 가게세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차피 비어있는 가게에 왜 세를 내니? 넌 계산이 왜 그렇게 이상해? 난 그 건물이 죽어가는 걸 살려준다는 건데 거기다 돈까지 바래? 너 그렇게 뻔뻔한 애였니? 뻔뻔이요?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뻔뻔하다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가게는 아버지 건물 중에서도 특히 자리가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실평수가 120평은 되는 곳으로 제가 알기로 오랫동안 고깃집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어머니가 권리금, 보증금, 월세 모두 무시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공짜로 장사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저한테 뻔뻔하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입을 떼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저랑 어머니가 길게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짧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건물은 아버지 거세요. 비워놓으시건 부셔버리시건 전 상관없고 상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곳에서 가게를 열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랑 이야기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실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진 절대로 그 가게를 어머님께 공짜로 임대해드리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 싫어하셔서 선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사돈댁이라고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어주실 분이 아니시니까 그냥 시도도 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님이나 저희 아버지한테나 시간 아껴주는 거예요. 전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준 밥값과 디저트 값을 얼추 계산해서 현금으로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아두고는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경우 없는 황당한 소리를 했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다신 그런 소리 못하도록 단속도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절 보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당신 오늘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울면서 전화를 해서 사내 못 사내 세상 헛살은 나시면서 통곡을 하시냐고. 엄만 좋은 마음으로 며느리 밥도 사주고 좋은 제안도 했는데 며느리가 단칼에 거절하고 자기 무시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전 남편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또 가관이더군요. 당신 정말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비어있는 가게라며. 그런데 우리 엄마가 거기서 장사해주면 우리 엄마도 용돈벌이 되고 건물도 살고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거기서 가게세 이야기를 하고 야박하게 굴면서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야? 솔직히 비어있는 가게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가게라도 우리 엄마가 부탁하면 비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한테 너무 섭섭해. 솔직히 당신한테 빚을 내서 보태달란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좀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인색해? 남도 아니고 가족한테 말이야. 막말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줘.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그런데 그깟 가게 하나 못 내준다고 우리 엄마를 울려야겠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남편의 생각이 시어머니와 같을 줄이야.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 생활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한 남자의 속을 제가 이렇게 몰랐더군요. 그깟 가게? 인쇄? 그래, 말 잘했다. 어머님이 가게 하고 싶다는 그 건물 여기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거야. 그 중에서도 제일 가게세 비싸다는 1층. 거기 가게세가 한 달에 얼마나 될 것 같아? 권리금, 보증금 차지하고 월세만 최하 1,000만 원일 거야.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 1,000만 원씩 손해보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기껏이야? 그거 안 해준다고 인색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 지금 연봉이 얼마야? 그 중에서 당신이 모으는 돈이 1년에 1,000만 원은 돼? 그렇게 많은 게 1,000만 원이야. 그런데 그걸 지금 매달 공짜로 쓰겠다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해? 정말 내가 사랑한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뻔뻔함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들에게 물려줬나 보더군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잖아. 가족한테 그 정도 인심도 못 쓰시냐고. 막말로 장인어른이 그 가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가게세 안 들어온다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 엄마한테 자리 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이야기도 안 해보고 먼저 나서서 안 된다고 펄쩍 뛰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사실 장인어른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건물이 그 정도로 많으시면서 딸한테 사위한테 어쩜 이렇게 인색하시냐고. 나 솔직히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강남에 집 한 채는 해주실 줄 알았어. 아니면 건물 중에 하나쯤은 우리 이름으로 돌려주실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건 뭐 다른 집이랑 뭐가 달라? 건물주라고 여기저기 돈도 잘 쓰고 다니시면서 기부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하신다면서 어떻게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야박하게 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섭섭해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안 섭섭해? 나만 속물이야? 남편이 아파트에 건물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안 그래도 뻗치던 열이 하늘을 뚫고 나가는 것 같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가게 내주시려고 돈 벌어서 그 건물 사셨어? 우리 부모님이 왜 우리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건물을 주는데? 왜 그런 욕심을 부려? 부모님이 우리한테 치면 안 되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냐. 그런데 우리 부모님, 우리 만날 때마다 용돈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때마다 선물도 그렇게 챙겨주시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섭섭하다고? 그거 진심이야? 남편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실망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싸워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다. 그저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니 자기도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했던 것이라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 이미 남편의 숨겨진 속마음을 훔쳐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을 보는 시선이 예전 같을 수 없었고 남편도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더군요. 다행인지 그 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니? 집이야? 그럼 지금 이리 좀 와봐야겠다. 그래, 지금 빨리 와라.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친정엄마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건물 앞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에 시어머니가 떠오르며 불길한 기분을 느끼면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부른 곳은 시어머니가 탐을 내던 가게 자리가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1층 가게에는 비어있지 않고 누군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뭐 문제 생겼어요? 여기 비어있다고 하던데 누가 새로 들어오기로 했나 봐요. 제가 도착하니 친정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가게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게 누가 새로 들어오기로 했나 봐. 나도 모르게.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이없다는 듯 피식피식 웃으시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친정 아버지를 보며 전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난 내가 살면서 볼 꼴 못 볼 꼴 꽤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봐. 아직도 이렇게 새록새록 새로운 진상들이 출몰하네. 이래서 세상이 재밌나 봐. 딸내미, 넌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는 이 아버지의 말에 동감을 하냐? 친정아버지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면서 웃으셨고 결국 친정엄마가 그런 친정아버지의 등을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아유, 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오길. 그럼 여기서 쌍욕을 하나? 웃기라도 해야지. 원래 또라이를 상대할 땐 진지하면 안 돼. 열받는 쪽이 손해라고.
계속해서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신 건 결국 친정엄마였습니다. 저기 저 가게가 그냥 무대뽀로 들어오려고 준비 중인 거야. 아유, 너도 알잖니. 이 건물이 아버지 건물들 중에서는 위치는 좋지만 연식은 제일 오래된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입자들 다 내보내고 재건축을 하기로 했거든. 계약이 다 된 1층 가게들부터 하나씩 내보내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 지난주에 마지막 가게까지 다 비었다고 연락이 왔길래 구청에 철거 허가도 받았고 해서 정확한 철거 날짜 잡으려고 오늘 여기서 김 사장님 만나기로 했거든. 왜 너도 김 사장님 알지?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으로 계셨던 분. 그분이 요즘 건설 회사 하시거든. 어쨌든 그래서 오늘 김 사장님하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김 사장님이 건물 상태 확인한다고 먼저 나오셨다가 저걸 발견한 거지. 이제 곧 허물 거라 다 비운 건물 1층에 떡하니 새로 가게 차릴 준비하고 있는 흔적을. 아휴, 처음엔 아직 안 뺀 쓰레기 폐기물인가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다 새 거야. 아예 새로 오픈하려고 도구부터 소품까지 싹 다 새로 사다 채워놨더라고. 상태 보니까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야. 적어도 한 달은 넘게 채워넣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저기 간판 자리 보여? 원래 있던 간판도 떼버리고 새로 달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지금 계약도 없이 새로 저 자리에 가게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기예요? 누가 사기라도 당한 거예요? 부동산에서 사기친 거예요? 어디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거래요? 가게 내려고 하는 사람은 만나보신 거세요? 아니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CCTV에 달려있는 거죠? 그건 확인해 보신 거세요? 친정엄마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 저를 말리더군요. 좀 진정 좀 하고. 그래, 우리도 CCTV부터 살펴봤고 그래서 상황 파악은 다 끝난 상태야. 사기 아니고 도둑이 들어오려고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 가게 도둑이. 더 알 수 없는 소리에 눈만 껌뻑거리는 절 보더니 친정엄마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시어머니야. 너희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이 건물 근처를 배회하는 게 찍히기 시작하더니 문이 열렸나 확인을 하고 문이 열려있으니 네 남편하고 와서 슬금슬금 가게를 청소하고 물건을 가져다 나르더라고. 그때 너한테 가게 비어있다고 공짜로 내달라고 했다고 했지? 아휴, 그거 거절하니까 분위기 보러 왔다가 상황도 모르고 신나서 불법 점유를 한 것 같아. 아마 내가 여기다 가게 차려놓으면 니들이 어쩔 거냐? 그럴 생각이었던 것 같아. 세상에, 그게 무슨... 그러고 보니 저희 남편이 얼마 전부터 야근이 많아졌다며 늦는 일이 많더니 들어올 때 옷에 먼지가 묻어있을 때가 많더니 시어머니와 작당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당장 이 인간을 아작내야지 하고 전화기를 들렸는데 친정아버지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 내리시더군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네 엄마 취미가 뭔지 아냐? 내가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엄마가 운전을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니네 엄마가 온갖 운전면허를 다 땄어. 당신 얼마 전에 포크레인 자격증도 땄지? 친정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씩 웃으시더니 지갑에서 포크레인 운전 자격증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면허를 땄으면 슬슬 실습을 해봐야지. 그래야 늘어. 오늘 실습 좀 빡시게 해보자고. 어이 김 사장, 회사에 노는 포크레인 있으면 하나만 좀 빌려줘봐. 우리 마누라 실습 좀 하게. 옆에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김 사장님도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까지 부르며 춤이라도 추듯 살짝살짝 엉덩이를 흔들며 가게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내려놓은 가게 셔터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자 흠칫해서 주변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게 안으로 다가가려는데 뒤에서 커다란 소음과 함께 친정엄마가 포크레인을 몰고 등장하셨습니다. 친정엄마 뒤로는 친정아버지가 불도저를 몰고 뒤따르고 계셨죠. 놀란 시어머니가 멍하니 보고 있는 사이 아버지가 몰고 온 불도저가 그대로 가게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옆면이 뚫린 가게 사이로 엄마가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가 물건들을 퍼내기 시작하셨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악을 쓰기 시작했지만 2대의 중장비 소리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도구들을 끌어내는 포크레인을 막아보려고 엄마 앞으로 뛰어들어 막아보려고 했지만 거기 위험하니까 비키세요. 제가 면허 따고 운전은 오늘이 처음이라 그렇게 할장되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놀란 시어머니는 몸을 피하곤 어떻게 해야 하나 주변을 돌아보다가 근처에 서 있던 절 발견하고 뛰어와서 절 잡고 흔드셨습니다. 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너희 엄마 뭐 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 뭐 하는 거냐고? 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얼른 안 말리고 뭐 하는 거야? 아유, 지금 이게 무슨 행패냐? 왜 남의 가게를 다 부숴? 아유, 내가 저기 들인 돈이 얼만데? 저기 들어간 기구들이 다 얼마짜린데? 저걸 다 깨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저걸 또... 당장 너희 부모님 안 말리고 뭐 하는 거냐? 빨리 가서 좀 말려봐라. 우리 가게 다 부서진다. 그 모습을 본 친정아버지가 불도저를 멈추고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절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야멸차게 떼어내셨습니다. 왜 남의 귀한 딸은 잡고 흔드십니까? 흔드시게. 왜요? 우리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해결하는 중인데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내일이면 철거 들어갈 건물에 왜 도둑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사돈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내가 세상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경험을 꽤 해본 사람인데 그래도 이번이 최고인 것 같네요. 아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비어있다고 자기가 차고 앉으면 그게 자기 거 될 줄 알았나? 아휴, 참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무담 침입으로 경찰을 부를까? 사유재산 침해로 고소를 할까? 잠깐 고민을 하긴 했는데 뭐 복잡하게 돌아갈 거 있나요? 도둑이 들었으면 내쫓으면 되는걸요. 안 그렇습니까, 사돈? 사돈 생각도 그러시죠? 그나저나 우리 마누라 운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다시 한번 반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해서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친정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큰 소리로 아주 즐겁다는 듯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결국 그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나름 정성 들여 무허가 불법 점유 후 꾸며놓은 가게를 아주 깨끗하게 밀어버리셨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남편도 뛰어왔지만 그땐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도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짜고 저희 아버지 건물에 몰래 가게를 차린 것도 모자라서 가게가 부서졌다며 저를 원망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게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선언하고 집을 나왔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늦게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이런 일로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매달렸습니다. 이미 마음이 닿았던 전 그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지만요. 저의 그런 마음을 모두 들으신 아버지는 매일 집까지 쫓아와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보시더니 엉덩이를 힘차게 차서 쫓아버리셨습니다. 우리 딸은 너무 귀해서 너같이 모자란 놈하고 같이 못 살리겠다. 사내 자식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자기 가족 풍족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마누라 집안을 뜯어먹을까만 고민하니 에휴, 그게 사람이냐? 강아지 새끼지. 난 우리 딸 사람하고 살게 하고 싶지 강아지 새끼랑은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 썩 꺼져라. 이미 시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열 생각이었던 남편은 회사에 사표까지 내는 바람에 졸지에 실직자가 되어버렸고 그 원망을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더 이상 관심은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께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고 참고 잘 기다렸으면 부모님의 건물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차츰 저에게 물려주셨을 테고 그러다 보면 남편도 여유를 나눌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걸 참지 못하고 방정맞게 굴다가 복을 발로 차버린 거죠. 저도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한동안은 남자의 관심을 두지 않고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 보는 눈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